부동산 이중 매매야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지만 간단히 한번 그림 그려서 또 한번 보고 나서 글씨 몇 가지 정리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이중 매매 얘기는 늘 나올 소지가 있죠. 갑이 을과 매매했다. 매매했다는 것은 계약금만 치른 상태가 아니라 적어도 이행이 된 상태. 중도금 잔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행은 했지만 아직 등기를 안 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1 매수인이라 부르죠. 근데 매도인이 대금주 청구 받고도 아직 이전 등기 안 한 걸 이용해서 또다시 매매했다. 병합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제2 매수인. 이중 매매 또는 이중 양도 이렇게 이중 매매, 이중 양도 이루어졌다. 첫째 여기서 자, 판례에 따르면 이중 매매는 부동산 이중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먼저 맺은 이 매매도 유효하고 나중 맺은 이 매매도 유효하지. 먼저 맺은 매매만 유효한 건 아니다. 따라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등기, 먼저 등기한 사람이. 그래서 제2매수인이 또다시 매매하여 먼저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냈다. 등기를 냈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병 제2매수인은 이 부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된다? 취득한다. 그래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하는 바람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때 제1매수인은 잔금 치러놓고도 소유권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럼 제1매수인은 뭘 물을 수 있다? 제2매수인한테 쫓아가서 물을 건 아무것도 없고 매도인에 쫓아가서 묻는 거죠. 민사적으로. 민사로 뭘 물어요? 이행불능이야. 난 대금치도 등기 못 넘기죠.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의 해제한다. 이행불능. 이행 불가능하잖아요. 해제를 해야지만이 뭐가 있어? 해제를 해야지만 원상회복이 있단 말이야. 해제해야지 소급적으로 무효시켜버리고 원상회복. 내가 치렀던 계약금, 충분 잔금은 받은 날부터 이자 포함해서 모두 원상회복 받고 그리고 플러스 채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것은 가능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이건 가능하고 또 하나는요.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어. 판사님, 잔금 다 치러놨는데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배임죄, 횡령죄로 처벌해 주세요. 형사 책임 물을 수 있고 민사는 이거 물을 수 있죠. 땅은 못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두 번째. 근데 제2매수인이 뻔히 이중매매를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얘한테 한 달 전에 5억 받은 거 알아요. 알고도 또다시 3억에 매수했다. 제2매수인이 뻔히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매수했어. 알고도 매수해서 등기를 했다면 알고 한 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알았다 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다. 판례는 안 것만큼도 유효한데 알고도 플러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병이 요청하여 매매를 해유하여 꼭 가담이란 말이 안 나도 매매를 권유했다,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매매를 해야 이런 단어 나오면 알고도 플러스 가담, 권유, 요청, 해야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단어 나오면 왜 무효되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사는 정의, 인간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반사회적이야.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때는 103조 위반으로보다 무효이다. 그 전에 또 이걸 24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2매수인이 알고도 적극 가담 권유한 것은 강행복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나왔어요. 뭐 때문에 틀렸어? 강행복 위반이 무효가 아니라 103조 위반이 무효다. 무효다. 이거 하나 나왔을 때 또 무효인데 가담 권유해서 그런 이제 첫 문제가 여기 나오겠죠. 제2매수인 병이 알고도 가담 권유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 지문이 나왔어. 알고. 그런 다음에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래서 등기를 냈어. 등기라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 단어 나왔어. 원인이. 이 단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가담건유하여 등을 낸 다음에 또다시 이 부동산을 삼자 정한테 팔아먹었다. 얘는 선의의 정이다. 선의의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면 가담건유하여 이뤄서 등을 낸 다음에 팔아먹었다. 제3자 병이 선이라도 얘는 보호받는다? 보호할 수 없다. 보호할 수가 없다. 뭐 이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고 사실은요. 자, 네 번째 얘기. 그래서 가담건유하여 이루어진 등기야. 가담건유해서 여기 이제 지문에 가담하여 건유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등이 무효인 등기인데 이때 가담건유하여 이루어진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매도인은 얘를 쫓아가서 매도인이 가담이 이루어진 등기 103년이 무효야. 그러니까 매도인이 병한테 쫓아가서 무효 추정하면서 이 등기 말소를 또는 이 부동 반환을 갑은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없다. 갑. 지금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담건유에서 이루어진 등기야.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쫓아가서 야, 병아, 네 앞에 등기 103년 무효인 등기야. 무효를 추정하면서 등기 말소시켜. 무효를 추정하면서 토지를 반환해. 라고 매도인이 가담한 제2매수인에게 쫓아가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고요? 둘이 103집안이잖아. 불법? 원인급여. 둘 다 불법하잖아.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매도인은 아무것도 요구 못하는 거야. 매도인은. 누구만이 요구할 수 있느냐? 얘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요구 못해. 응? 얘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불법이고 얘도 불법. 103집안. 얘도 불법. 둘 다 불법할 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매도인은 안 되고 매수만 되는데 이때 가담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제2매수인이 알았다면 제2매수인이 제2매수인이 이때 행사하는 권리 가담 권유에 이런 등기를 알았다면 제1매수인이 행사하는 이 권리를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자 부른다, 대의권자 부른다. 그렇죠. 이거 용어를 괜히 왜 묻는지 몰라. 이때 가담 권유에 이루어진 등기라면 제1매수인이 보호받는 권리를 채권자, 대의권 행사한다 불러야지. 이걸 뭐라 부르면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 부르면 안 된다.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맨날 이걸 물어요. 이게 이제 404조에 있는 얘기고 이게 406조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대의권과 취소권을 정확히 구분을 설명하려면 이거 갖고 15분 이상 잡아먹어야 돼. 저는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가능해. 소송이 아니면 안 돼. 대의권은 소송이 아니어도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대의권 행사에서 가담 권유했을 때 제1매수인 을은 가담 권유한 제1매수 병한테 쫓아가서 손해배상해달라. 너 가담 권유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제1매수인이 가담 권유한 제2매수인 병한테 손해배상은 다이렉트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다이렉트로 요구할 수 있다. 너 손해배상 해줘.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요구하지만 이때 을은 손해배상 직접 요구하지만 등기 말소는 다이렉트로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말소는 직접 요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을이 매도인 갑을 뭐해서 대의해서 등기 말소는 무슨 말소? 대의 말소. 맨날 이 지문이죠. 이때 얘가 이제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 지금 이거 5번이요. 손해배상 직접 물어버리고 대의해서 말소시켜버리고 보통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가담관 이중매매 됐을 때 제일 매수 이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걸 선택했어. 얘한테 쫓아 얘긴가 해야지 한다. 손해배상 이거 선택해도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렸어. 얘가 지금 가뜩이나 땅 잘못 산 거 같아. 비싸게 산 거 같고 땅 괜히 사놓고 막 이자 얻어서 막 사고 그런 거야. 괜히 마음이 쪼들리고 그러는데 이중매매 가담관 등기를 넘겼네. 잘 됐어 아주. 나 매매야? 너 이행불능이야. 매매야? 해제한다. 그리고 원상회복 그리고 손해배상. 이걸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선택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이중매매 적극 가담 권유한 이 부동산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103년 무효이다. 이거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왕조항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이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이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겠느냐? 취득시효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몇 년만 점유하면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다. 단 등기하라. 그래서 20년이 완성됐단 말이야. 완성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3자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는 등기를 청구해야지. 완성된 후에 제3자한테 넘어갔다면 제3자가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3자한테까지 쫓아가서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시효 완성 후에 넘어간 3자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시효 완성된 토지를 제3자가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너 네 땅이라고 그러지만 얘가 20년 점유해서 너 등기 청구 들어와. 그럼 너 등기 내줘야 돼. 너 싸게 팔아. 라고 알고도 제3자가 완성 소유자한테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뤄진 등기라면 그건 뭐예요? 103조 봐서 무효죠. 그때 무효이기 때문에 시완성자는 매도인은 완성된 소유자를 대의해서 가담 권유 등기 무효를 주장하면 등기를 대의 말소시켜버리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명신탁에서 나올 수 있지. 이게 명신탁에서. 명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받아 손취득해요. 그거 좋아. 그건 좋은데 다만 제3자가 명의상 알고도 안 것도 괜찮아. 안 게 악이잖아. 악의 3자도 보호받아. 악의 3자한테 신탁자 부동산 반환 요구 못해. 근데 명의상 알고도 제3자 수탁자한테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뤄진 등기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백선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소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던 3자는 선의하게 다 보호받는데 둘 다. 다만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다 뭐다? 무효이다. 그때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잖아. 하여튼 부동산 등기 얘기 나오면서 이 말만 나오면 다 무효야. 이 말만. 가담 권유 이 말만 나오면. 103조 나와서 제왕제왕. 완벽하지 뭐. 자, 그 얘기. 그럼 여러분들 나 좀 더 보고 싶어 그래도. 그러면 거기 보면 2번 동그라미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법률관계 차만 읽어보셔. 기억, 니은 다 말씀드린 거야. 그 다음에 그 3번 제일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고 3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맨 밑에 이중매매 법률 확대 적용 명신탁.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담고에서 명신탁 또는 취득시 완성. 이 두 개만 볼 줄 알면 돼요. 다 여기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자, 우리 104조를 뭐라 부르냐? 104조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폭리행위. 남에게 폭리를 취한 법률행위는 결론이 뭐다? 무효이다. 무슨 무효? 폭리의 무효도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폭리를 취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였다면 그것이 갑과 사이 매매가 무효였다면 매수인 폭리자가 을이 병한테 팔아 넘겼어. 병이 선이었더라도 갑을 사이의 그 부동산 매매가 폭리가 무효가 돼버리면 선이 3자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절대적 무효야. 원래 절대적 무효는 몇 가지가 없어야 돼요? 4가지가 없어야 돼. 좋아요. 절대적 무효.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절대적 무효는 무효 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인할 수 없다. 취인한다고 살해법 내리는 거 아니다. 절대적 무효는 무효 행위를 철회한다. 철회도 허용하지 않아요. 또 절대적 무효는 무효 행위의 전환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데 폭리의 무효만은 절대적 무효지만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전환은 허용된다. 너무 독특해. 원래 103조반의 무효, 강행법규반의 무효 다 4가지가 없어. 폭리 무효만은 전환은 허용된다. 밑도 끝도 없이 이 지문 잘 나오죠. 이렇게요. 이 지문. 또 하나 103조와 104조와 103조의 관계는 이것도 지문이 잘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쉬워요. 폭리행위는. 어떤 거에 들어가냐. 말편 이렇게 하죠. 폭리행위, 불분한 법률의 104조는 반사질서 103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여기 해당되는 거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뭘 파나 보세요. 이 그림은 이제 글로 나타나겠죠. 폭리행위의 104조는 104조 폭리행위는 103조의 예시 조항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예시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폭리행위의 104조는 103조 위반의
위반의 한 유형이다. 한 유형이다.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한 유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03조 위반에 인륜에 반하는 거, 윤리에 반하는 거, 뭐 지나치게 생존을 흔드는 거, 동기가 불법한 거, 폭리일치한 거, 또 103조 한 유형이야.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야죠. 맞아요. 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폭리를 당했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한 폭리자가 알고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적인 시가 10억짜리 이용해서 1억에 매입했다. 폭리를 당했다. 자, 어떤 사람 폭리 당했어. 폭리를 당했다면 폭리 당한 사람은 백사조 주장해서 무효를 만들어도 좋고, 또는 백사조 주장하지 않고 103조 반사질서 103조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해도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이걸 주장해도 무방이에요. 이걸 주장하지 않고 여기다 이걸 주장해도 무방이에요. 아니 왜 백사조를 주장하지 않고 이걸 주장할까? 이 백사조는요, 폭리의 무효 만들려면 무효 주장자, 폭리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주관적 요건, 변요건. 이 토지 매매할 때 내 마음 상태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에 빠져 있었다는 거. 상대방은 폭리한 사람 이 사실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 안 것만고는 알고 있어. 아, 쟤 궁박하지, 쟤 경솔하지, 쟤 무경험에 대해 시가 10억 나는지 모르지, 1억밖에 안 되는 줄 알지. 응? 알았어. 폭리한 사람 알았어. 안 것만고는 폭리다? 폭리가 아니다. 폭리가 아니에요. 알고도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이용. 어딨냐? 먼저 보면 우리 교재 따지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박스 성립 요건에 보면 디귿에 있네요. 디귿에. 빡친 거 디귿에. 제일 중요하다. 디귿에. 폭리자가 폭리를 취한 사람이 피해자, 폭리 당한 사람이죠. 피해자의 궁박, 경 또는 무경험을 이용, 동그라미 별표, 이용했을 것. 이용. 안 것만고는 폭리다, 폭리가 아니다. 폭리가 아니야. 알고도 플러스 이용해 먹겠다는 그 마음속에 고의가, 마음속에 악의가 있을 것. 그리고 플러스 객관적으로는 현저한 불균형인데 뭘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 딱 마음에 있는 증거지. 물적 증거 아니잖아. 이쪽은 되면 치잖아. 그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뭐라도 주장하자. 103조라도 주장해보자. 그렇죠? 입증할 자신이 없다. 이거 주장하는데 무방하다. 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103조와 104조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아니, 거의 똑같잖아. 104조도 절대무효. 103조도 절대무효. 여기 해당되는 104조는 곧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103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폭리 당한 사람은 이거 주장하지 않고 이거 주장해서 무효 주장해도 무방해. 그거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래도 이게 103조인지, 그래도 104조인지를 그래도 나눠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 같은 개념이지만 첫째, 무슨 차이가 있나? 입증 책임. 입증 책임에 차이가 있잖아. 입증 책임의 차이. 104조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 무효 주장자가 누구예요? 폭리 당한 사람. 폭리 당한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 뭘요? 주관적 요건. 제가 이 토지 매매가 맺을 당시 내 마음 상태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세조한 상태에 빠져 있고 상대방은 폭리한 상대방 이 사람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안 것만 주장해서는 폭리 돼야 안 돼요. 판사가 그래요. 알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알아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안 것만 갖고도 폭리가 아니야. 알고도 플러스 이용해 먹겠다는 고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적 증거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입증해야 돼? 현장 불균 입증이 쉬워 그야. 뭐 시세가 있으니까. 이건 주관적 요건, 변 요건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뭐가 될 수가 없어. 판사님, 3개월 전에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은 반사질서. 103조 위반으로서 이 매매 계약 103조만서 뭐란 판결 구합니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103조는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해당도 안 되는 것인데 이건 법원이 사회 통념을 고려해서 누가 결정할 문제야? 법원이 결정할 문제지. 저기 주장자 원고 입증하세요. 라 말하는 정신난 판사는 없다. 그럼 103조 주장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돼. 판사가 알아서 103조에 앉지는 고려해서 지가 판단할 거야. 입증제 차이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 뭘 차이가 있나? 두 번째는 그렇죠. 불법 원인급여의 차이가 있잖아. 불법 원인 급여에 차이가 벌어진다. 차이점. 그래서 103주반이라면 뭐 첩계약을 맺었건 도박을 했건 갑결이 103주반이라면 뭐 내연관계건 첩이건 뭐 도박이건 뭐건 103주는 누가 불법해요? 둘 다. 얘도 불법하고 103주는 얘도 둘 다 불법해. 둘 다 불법할 때는 불법이 해당돼서 이미 이행됐다면 뭐 할 수 없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게 들어가요. 근데 폭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둥박, 경솔, 무격 이용당해서 이 을이 이제 누구야? 폭리자는 폭리자야. 폭리자. 또 얘를 다른 말로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 이익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걸 알고도 얘가 알고도 뻔히 알고도 플러스 이용해서 시가 10억 나는 땅을 시가 10억짜리 1억에 매입했다. 현전 불균형. 입증했어. 그러니까 무효 만들었어. 맞다. 3개월 전 한 것은 궁박을 이용한 것으로서 현전 있는 것으로서 폭리 무효다. 판이 떨어졌어. 그렇다면 폭리 당한 사람은 폭리 피해자. 폭리 당한 피해자는 불법이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란 말이 뭐였죠? 불법? 민사법, 우리가 민법에 대해 불법. 여러분들이 형사법, 뭐 형사소송법, 형사법에서 불법에 저질렀다, 범죄에 저질렀다는 뜻이야. 민사법에 대해 불법은 도덕적 비난. 법을 어기는 문제가 도덕적 비난. 첩경 하라는 거야 지금? 도박하라는 거야 지금 그거? 도덕적 비난 받아야지. 폭리 취하다는 거야? 도덕적 비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폭리 당한 사람은 도덕적 비난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뭐 잘못했다고. 폭리 취한 사람은 불법해 안 불법해요? 불법해요. 불법이 누구한테만 있다? 폭리자한테만 있어. 따라서 이 매매계약, 이 부동산 매매 폭리로서 무효 판결 받으면 폭리 당한 사람은 이 쫓아가서 이 부동산 반환,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돌려줘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돌려줬어. 판사 돌려주라. 소송 낼 때부터 폭리에서 무효이고 의뢰된 부동산은 반환하라고 판결해 주세요. 반환하라. 반환했어. 그러니까 얘가 쫓아가서 반환해 주잖아요. 1억을 줬잖아. 1억은 받을 수 있어 없어야 되느냐? 못 받아요. 얘가 주면 받아 임의로. 안 주면 못 받아. 왜? 불법 같은 사람은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얘는 반환 청구가 안 돼. 1억 주면 받지 안 주면 법을 받을 방법은 없다. 폭리 취하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마라. 법으로 얘기하면 폭리 취했다가 만약에 폭리 당한 사람이 폭리 무효 조정에서 이게 판결 인정돼 버리면 너는 돌려줘야 돼. 네가 준 돈은 못 찾아와. 이해되죠? 얘 여기 이익 봤어. 땅도 찾아오고 1억도 먹었어 그냥 법으로. 취하지 마라 절대. 너는 반환 청구 안 돼.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케이. 뭐 나머지 볼 게 뭐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 나머지 정리한 거 슬쩍 읽어주는데 여기는 뭐 볼 게 없다만 그 4번에 적용 범위. 고 있네요. 그 4번에 240페이지가 똥을 4번. 누가 이걸 적용할 것이냐? 폭리는 증여, 기부, 무상, 경매는 아무리 현저한 불명이 있더라도 폭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니은번에 폭리는 주로 어디서 취하여? 주로 취하기를. 폭리는 주로 어디서 취해요? 폭리행위를. 계약에서. 응? 당연히 뭐 계약에는 폭리가 적용되는 거죠.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도 폭리 104조는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이 있다. 이 단독행위도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적인 단독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면 무엇을 포기한다.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걸 만들었다면 단독행위도 폭리가 적용돼서 모여들 수 있다. 또 폭리는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사 모이는 합동.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의사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법률행위, 개혁 법률행위, 합동이 나눴잖아. 합동행위에도 폭리는 적용이 있다 그래요. 적용이. 폭리 될 수 있어. 합동행위도. 궁박 이용해서 이거 하게 만들었다면. 또 우리가 사회생활 때 화해계약이라고 해서 화해계약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자? 합의하는 거. 교통사 가해자와 피해자가
빵집에 앉아서 몇 월부터 교통사고는 돈 5천만 원에 민사상과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자. 이게 빵집에 앉아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법원에 출석해서 법원의 직원 앞에서 화해계약 맺으러 왔습니다. 왜 이래지면 이게 굉장히 이 증거력이 더 강하거든. 그거 보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화해조서 작성 돈 찍는 거야. 법원에 출석해서 합의하면 화해계약. 빵집에 앉아 그러면 합의한 거고. 근데 화해계약도 궁박 청소 이용해서 현재 불균형적 금액을 주고 화해계약 화해계약을 맺으면 이것도 폭리가 정의돼 모여들 수 있어요. 화해계약도 백사조, 폭리가 정의될 수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젊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형제도 아무도 없어. 그냥 고향에 늙으신 연세 드신 부모님만 계신 애야. 그럼 누가 이제 이 모든 걸 법정 들여야 돼? 늙으신 부모가. 보험사 직원이 쫓아가서 어르신 이거 소송 들어가면 3년 4년 걸려서 하면 어르신 살아생전은 못 받을 걸? 그래요? 대법원까지 가면 어차피 당신 아들도 무단 횡단하다가 저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돈도 못 받으니까 3천만 원 줄 테니까 끝내자. 좋대. 그러면 평택법원에 나오시라고 코알조도 학생 동안 찍어버린 거야. 근데 실제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한 3억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3천만 원에 그냥 찍은 것도. 판사님 궁박 이용당해서 현재 불균형적 화해계약 맺었습니다. 이 화해계약 통해서 무효라 판결해 주세요. 그럼 판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그냥 나온 김에 화해계약은 법을 출석 합의하는 거 화해계약은 차고원인으로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차고가 있었더라도. 이건 인정 안 해. 하지만 백사 통일이 정의될 수 있어. 화해계약은 뭐가 있었더라도 차고원인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거 착오로 다 취소하게 하면 다 취소해 이거. 그래서 화해계약은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폭리는 적용된다. 이 양 나온 김에 정확히 하자. 정확히 좀. 그런 얘기들 밑에 다 봤어요. 다 그런 얘기고. 자, 법률행위의 해석 볼까요? 해석이 지금 3년째 안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굳이 말하면 2,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물었었는데 최근 어쨌든 우연인지 뭔지 몰라도 30배, 30배, 30배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이 더 커진 거야. 이 법의 해석 파트 나오면 어렵다, 쉽다. 나오면 어려워요. 이 법의 해석은 차라리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오표시 무효원칙, 갑토지 매매계야, 을토지 등기한 상황. 이게 나오면 오히려 편해. 근데 문자가 나오면, 단다시 문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 이 법의 해석 파트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원직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한 애들, 또 민사 소송법을 배운 애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자세히 가르치는 너무 무리야. 그래서 맨날 나오면 오표시 무효원칙. 그 정도 사례 나오면 괜찮은데 단다시면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 이게. 자 보세요. 법률행위의 해석. 내가 듣고 끝내세요. 그래도 저는 선생이라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단 말이 뭐냐. 이 법률 해석한다는 얘기는 이꼴 법률 해석한다는 얘기는 법조문 우리 민법 조문 있잖아. 법조문. 이 법조문이요. 법조문을 풀이한다. 법조문 법률을 해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조문 풀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률 해석은 이꼴 법조문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해석이에요. 의사표시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법을 해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얘기야. 법률 해석이라는 게. 해석인데 아니 왜 해석에 문제 생기느냐. 두 사람이 법률행위했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런데 의사표시를 계약 맺을 때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았어. 의사표시를 불분명하게 했어. 불분명하게 하고 나면요. 그 의미가 완전 불분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먼저 뭐가 생겨?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바람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판사님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재판해 주세요. 판결 내려주세요.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이 재판 들어오는 거야. 판결 내리는 것이 법률 해석이야. 그 불분의 의사를 명확히 법원에서 명확히 확정시켜서 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내가 대답할게요. 모른다 인간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때 예를 들었지만 일은 많은 거야. 토지가 있어. 자, 평택
옆에 이제 토지가 있어. 굳이 말하자면 요 1000평짜리 토지인데 시세는 한 30억 나는 땅이야. 평당 30억씩, 300만 원씩 나는 땅이야.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야. 아, 밭이야, 밭. 밭이야. 놀리고 있어. 아, 이 땅 왜 놀리고 있어? 1000평짜리 땅을, 토지 소유자인데? 농사진 사람인데. 놀려요, 안 놀려요? 왜 놀려? 나 누구 그러더라고요. 농사진 친구들이. 제가 이제 안성 출신이고 공도라든가 이런 데도 좀 친구들이 좀 있어, 이렇게요. 이 농사가 이 땅값이 평당 이 토지 가격이 전답이고 이런 땅값이 200, 300씩 되면 농사 질 맛이 안 나는데 농사 짓다가 그냥 확 집어 던진대. 힘들잖아. 에이, 팔어 그냥 팔어. 근데 지금 못 팔잖아. 대출 받아, 대출. 대출 받아 살고 있다가 이나 팔면 갚으면 되지. 그래서 결론 뭐냐. 농사 짓는 땅이 전답이 평당 100만 원이 넘었으면 농사 질 맛이 안 난다. 농사 짓다 삽 집어 던진다. 이게 3,000평인데 팔면 얼마야? 이게 평당 100만 원이면 30억이야. 200만 원이면 60억이야. 근데 농사에서 몇 푼을 벌겠다고. 그거 뭐 심어? 고구마 심었어. 몇 푼 벌겠다고. 그래서 하다가 안 한대. 근데 그전에는요. 안 그랬어. 근데 가격이 오르면 자꾸 생각이 든대. 애들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난 농사 안 해볼라. 여름에 막 힘들잖아. 하다가 그냥 여보 농협 가서 대출 뽑아. 5천만 뽑아와. 이런 살자 이갖고. 그게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농사짓는 전답이 평당 100만씩 넘었으면 농사를 안 진다. 결론. 놀리고 있어. 의리 쫓아들어. 야, 놀리면 뭐하냐. 1000평짜리 땅 빌려줘. 딱 2년만 빌려줘. 내가 그때 약초로도 한번 재벌해볼게. 그래 빌려주지. 토지임대계약 맺었어. 토지임대계약 맺으면서 그냥 계약 쓰자. 문서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토지임대, 얘 임대인이야. 땅 임대인이고 얘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이야. 임대계약서 작성했어. 소재지 밝히고 기간은 2년이니까 2000 언제까지? 응? 특약상 넣었어. 단 있는 그대로만 사용해. 절대 이 토지에 지상물 같은 거 무슨 구조물 절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사용한다. 다 적었어. 특약도. 차임은 치료죠, 치료. 차임은 여기다가 200만 원이라 적었어. 차임은 200. 뭐 때문에 쌈 났어? 매월 200인지, 매년 200인지, 2년에 200인지, 1년에 200인지 정확히 안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요, 얘 임대인 마음속에 당연히 이것이 매월을 의미하는 거였어. 임차는요, 당연히 이게 200이 매년을 의미한다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여기다 분명히 안 했잖아. 매년 200인지, 매월 200인지, 2년간 200인지 정확히 안 했잖아요. 이거 받아들인 거야. 그럼 말하는 사람의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매월. 상대방이 뭐라 받아들였어 이걸요? 200을. 매년. 양자가 일치하네요. 일치하네요. 말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월. 상대 받아낸 표시는 얘는 상대방은요. 매년. 이게 받아들인 거야. 양자 일치하지 않은 분쟁이 벌어졌어. 의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판사님 이거 매월 200인지 매년 200인지 좀 확정해 주세요. 재판해야지. 그러니까 판사가 이건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토지 가격은 30억이 나가지만 특약상 받도 있는 그대로만 사용해야지. 절대 지상물을 갖다가 설치할 수 없다. 그럼 말 그대로 경작만 하라는 거잖아. 경작하는 땅은 평수가 중요한 거지. 1000평이 있냐, 2000평, 3000평이 중요한 거지. 10억 나는 땅이냐, 100억 나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본 판사 여러 가지 볼 때. 여기다 1000평에 뭐 심어서 매월 200이면 1년 2400을 이거 수익이 나나? 이것은 매년 200을 의미한다. 라고 판결 져버렸어. 이게 법의 해석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판사님 확정해 주세요. 들어온 법원은 이 법원이 재판하는 방법이야. 다음 같은 세 가지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방법론이 세 가지가 있어. 재판하는 방법이 이게. 판사들은 먼저 이 재판할 때 자연적 해석 방법. 이걸 사용해서 민사 재판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범적. 용어는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도 주범적. 내가 단답식 문제 지문이 오다가도 두세 좀 섞일까 봐 그게 무서운 거야. 규범적 해석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보충적 방법론이 있을 수 있어. 양자 일치되는 분쟁이야. 이게. 그랬을 때 자연적 해석이란, 자연적 해석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양자 일치할 때 의사를 중심으로 의사를 고려하여 마음을 고려하여 여기 들어가요. 또는 표의자, 말한 표의자를 거래 상대방보다 누구를 주로 보호하려고 하느냐. 표의자를 더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어. 그러면 의사를 중심으로 의사를 고려하여 의사 표시를 해석하여 이렇게 들어가야지. 표시를 고려하여
표시를 고려하여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리는 거야. 표시를 고려한다는 얘기는요. 문자, 가역서 쓴 글씨, 문자. 이부 얘기는 언어. 이런 것에 판사들은 연연하지 않아. 그 사람이 글은 그렇게 썼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글씨에 연연하지 않아. 계약서에 문자 쓴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고려하려고 그래요.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밝히는 거. 무슨 데서? 자연적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표시를 어쩌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연적, 우리 시험은 나오면 이게 나와요. 이거 규번제 32번 시험 보면서 한 번 나왔어. 이거 한 번 32년간. 이건 가끔 남은 이거 나와 이거.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고. 응? 남은 이게 나오는데 이 자연적에서 써야 되는 게 뭐냐? 의사를 고려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세 가지가 이걸 고려하는 거야. 자연적에서. 첫째, 신분행위. 옆에 적으셔야 될 걸? 신분행위에 관한 분쟁. 신분행위에 관한 분쟁은 입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 진심이 중요해, 마음이. 두 번째는 상대방 없는 이 단독행위에 관한 분쟁. 상대방 단독에 뭐가 있나요? 유언, 유증 이런 거요. 세 번째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 기억나시나요? 대표적인 무슨 해석이다 이게? 자연적 해석이다. 계약서 쓴 글씨가 정리한 게 아니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A라는 토지를 매매하게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B 토지 잘못 기재한 것도 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의도했던 A 토지 매매 계약이지 계약서 잘못 표시한 B 토지 계약이 아니다.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세 가지. 규범적은 반대야. 규범적은 양자 1차점 표시를 중심으로 표시를 고려하여 이래야지. 의사를 고려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뭐가 중요해? 문자, 글로 쓴 게 중요해. 이거 얘기한 게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해요. 이거는 거래 안전이 중요할 때 그걸 해요. 거래 안전을 중요시 여길 때. 근데 이거만 표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대. 그 그림 알면 돼. 글씨 쓴 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 보세요. 갚을 돈이 2천만 원인데 몇 번 갚으라는데 얘가 사정 어려운 건 나도 알아. 채권자도. 근데 1,500만 갚는 거야. 2천이야 받을 돈은. 근데 거기다 뭐를 썼냐. 몇 알까지 빌려준 돈은 내가 총 완결이야 썼어 내가. 실제 500만 원 포기한 거 아니야. 근데 글씨 뭐라 썼어? 총 완결. 총 완결이란 얘기는 더 갚을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글자 또 그대로 해석해버린 거야. 야 실제 못 받은 돈인데 왜 총 완결에 써줘? 총 완결 써줬다는 얘기 나머지 돈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냐. 글씨 뜻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글씨 뜻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규범조세에 불러요. 표시를 중심으로 거래안전 정리할 때. 자, 이제 자연적 해석 여기 있고, 5페이지 먼저 그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내가 그려볼 거고. 해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만 해석하는 순서가 있어. 법률행위 해석 순서. 이건 수업 시간에 안 했지 내가. 법률행. 아 이거 어떻게 어서 파나 이거. 이게 불편해요. 그냥 이렇게 이거를 손으로 쓰면 손이 아파요. 한 잠 쓰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쑥 들어가. 오래 써갖고 아 사람이 거 물건이 오래 쓰면 갈아줘야 돼. 다 감가상각이 돼. 법령의 해석, 법령의 해석 순서가 있다는 거야. 기준 해석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야. 누가?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런 분쟁이 들어오면 법령이 하고 나서 분쟁이 들어오면 이런 순서로 재판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1순위. 맨 먼저 고려할 게 뭐냐? 맨 먼저 1순위. 첫 번째 고려할 거는 이런 분쟁에 소송이 들어온 판사들은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먼저 1순위 삼아야 돼. 여기서 밝혀지면요. 목적이 밝혀지면 여기서 재판 끝내는 거야. 여기 판결을 쓰면 돼. 토지 목적이 안 밝혀져. 애매해.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순위 넘어가는 거예요. 재판 순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관습이 법규보다 앞서, 임의법보다 앞서 지금. 이걸 적용했다는 거야. 사실 관습이 있나 없나? 이것도 또 없대네? 그 3순위. 할 수 없네. 그러면 임의법규를 적용해라. 여기 해당되는 임의법규도 없네? 마지막 네 번째 순위는 인간의 신의칙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공동중개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처음 중개한 사람이 얼굴도 몰라. 그냥 인터넷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땅을 제주도 감귤밭을 내가 잘하는 지인이 사고 싶대. 근데 내가 중개사니까 땅도 더 잘 알잖아. 공법도 알고 네가 좀 중개해달래.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맵을 찾아봤더니 적당한 땅이 나와서 예, 제가 매수인 소개할 테니까 매도인 소개해서 공동 중개합시다. 응? 오케이 합시다. 그래서 매도인 맞춘 나 땅도 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근데 중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말을 안 썼어요, 서로. 근데 그거 하는 얘기가 거기는 그렇대. 이 공동 중개하면 매도인 소개한 사람이 더 갔는데 거기는. 아니 난 매수인 소개한 사람이 혹시 더 가질 수 있어도 매도인 소개한 더 갔는데 처음이야. 여기는 제주도는 그렇대. 그걸 정확히 안 해서 중개소를 어떻게 한단 말을. 이게 다 싸움이 벌어진 거야. 중개수들 때문에. 판사가 도저히 목적이 밝혀지죠. 얘들이 계약서를 놓고 보는 거야. 계약서 없잖아. 뭐 어떻게 뭘 의도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일수에 실패했어. 그렇다면 사진 관습이 있는 거야. 중개업자들의 관행, 이 관례가 중요한 거야. 자, 한 사람이 그랬어. 저기요, 판사, 우리 중개업자들은 아무런 말 없이 공동 중개하면 지가 소개한 사람 지가 지가 받아먹는 거 반반씩 갖는 것이 관행입니다. 아, 매수한테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건 내가 결정할 문제고, 아, 매도한테 100원 받든 10원 받든 건 네가 결정할 문제고, 아무런 공동 중개 반씩 반땅하는 겁니다. 알아서 받는 겁니다. 이게 관행입니다. 중개업자 아무나 증인 신청합니다. 다 그렇게 한대. 그래, 반씩 나눠. 너 매도 성의 기준이면 네가 알아서 받아먹고, 매수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관행이 중요해. 이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안 쓴 거야. 어떻게 보면 아무나 무슨 반씩 나누는 거. 그럼 관행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 쓴 거죠.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라 판결 내리겠다는 거야. 반씩 나눠라. 매수인 소개하는 사람 알아서 네가 받아먹고, 매도인 사람 네가 받지. 네가 받아 더 줄 것도 없고 더 여기 줄 것도 없어. 관행대로 그냥 반씩 나눠라. 반땅하라. 이게 있어. 이따 이거 이따 판결 쓰는 거야. 없어. 관습도. 그렇다면 이제 이의법규. 해당 무엇으로 추정한다.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 없네. 아, 매매 비용은 정한 바가 없다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 이것도 없어. 있다면 이거 갖고 이제 해석하는 거야. 판결을 쓰는 거야. 그럼 마지막이 뭐야? 판사가 불렀어. 얘들아, 목적도 모르겠지. 관행 관례도 없지. 여기다는 임의법규도 없지. 나 재판 못해. 니들 둘이 해결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해결해. 판결을 써야 될 거냐. 신이 뭐 판사 양심, 판사의 경험, 판사가 말한 정의 형평에 따라서 판결을 쓸 수밖에 없잖아. 마지막은 판사 양심, 판사의 경험, 판사의 정의, 형평. 이것 따라 판결을 쓰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재판 순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앞자 따서 어떻게 온다? 모, 사, 임, 신. 목사가 임신했다. 이 순서대로 재판을 해야 돼요. 목사, 임신. 순서는 목사, 임신. 뭐 어려워 이게. 그렇지만 이게 그전엔 나왔어요. 한두 번. 근데 지금은 이제 5%씩 나오냐고 이게 안 나오는데 그래도 들어는 더 써야 돼. 이 순서로 재판, 해석 순서를 적용해야 된다. 목사, 임신. 좋았어요. 안 잊어먹겠지 그거야. 자, 5표시 무효원칙. 수업을 하다 보면 1시가 넘었으면 슬슬 이제 아주 눈동자 풀려 조금씩. 네. 자, 5표시 무효원칙. 자, 바로 들어가야죠. 네. 토지 매매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 토지는 필지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위적으로 도면에 선을 그어서 구분하기 때문에 건물 매매할 때는 뒤바꾼 건 참 드문데 토지요. 그래서 두필 토지가 있다. 상업지가 있는 토지야. 평택 역 앞에 있는 비싼 땅이야. 여기에 동일인 소유일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두 필지가 있어. 전 이걸 A 토지라 할게요. 이걸 B 토지라 할게요. 둘 다 평수는 이거 50평. 평을 한 얘기할게요. 50평. 땅은 비싼 동네야. 그죠? 한 4천만 원씩 나가 평당. 자, 그런데 소유자 누구야? 둘 다 가백 거야. 동일인 소유자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백 병화태 중개사한테 매물 내놔. 중개사님, 두 필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팔아주세요. 돈이 아쉬우니까. 예, 제가 한번 중개 의뢰하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얘가 을을 구해서 들여 갑갈 사이에 토지 매매가 체결되는 거야. 평당 4천만 원씩 20억에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하자. 그런데 뭘로 내요? 코너에 있는 이 토지. 이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하자. 이 토지 아니면 안 사겠다. 줬다 팔겠다. 코너에 있는 토지야. 그 A 토지 두 사람이 40억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중개 사무실에서. 그러면 뭘 남겨야 돼요? 증거를 남겨야지. 증거를 남기면 뭐야? 계약서. 말로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자, 증거 남깁시다. 계약 씁시다. 그래서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할 때 지번이 착각이 있었던 거죠. 원래 이 지번은 A토지 지번은 이게 원래 지번이에요. 이게 25의 1지번이고 이게 25지번이에요. 이걸 본번이라 부르고 이걸 부번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원래 지번인데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 지금. 이거를 25지번으로 알고 25번지라 쓴다 한데 25지번으로 알고 있고 이거를 25의 1로 알고 있고 서로 필지 뒤바꿔 하는 거죠. 실제는 이건데 이걸 뒤바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를 25번지로 하니까 계약서에 표시할 때 뭐라 적어요? 25번지 지번 평당 얼마씩? 4사 팔게죠. 이걸 표시한 거야. 25번지 토지를 평당 얼마씩 팔기로 하자. 즉 B토지를 표시한 거죠. 매매는 A토지 매매해놓고 25지번 이 토지를 계약서에 적은 거지. 이 토지를 뒤바꿔서 그렇죠? 그럼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할인 분양하겠대. 그래서 내가 20% 할인해서 분양하겠대. 미분양 아파트를. 갔더니 301호가 남아있고 103호가 남아있어. 기왕이면 뭐가 좋아요? 같은 돈이라면. 301호가 낫잖아. 좋습니다. 301호를 20% 할인해서 3억 5천에 내 매수하기로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301호. 계약서에 뭐라 썼어야 돼? 301호 썼어야 되는데 분양계약서에 103호를 쓴 거. 매매는 301호 매매해놓고 계약서 헷갈려서 103호라고 표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잔금 치른 날 매도인 갑이 소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뭘 갖고 온 거야? 25번지. 이걸 25번지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 등기필증을 갖고 온다는 게 이걸 갖고 온 거죠? 25번지 등기필증, 매도 인감증명 다 뭐로 했어? 25번지로. 그러면 이 필지가 바뀐 거를 잔금 치는 날 알아요? 몰라요? 아, 왜 몰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1번 땅 사업하려면 잔금 치는 땅을 들고 온다. 땅을 들고 온다. 서류 들고 오는 거잖아. 25번지에 하나 서류 들고 오면 맞잖아. 그래서 바로 법무통에서 등기를 냈어. 그럼 법무사가 25번지 등기를 등기 내주겠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필지 바뀐 거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지. 아, 등기 신청서 25번지 등기 이전 늦게 달라고 그러고 25번지에 관한 등기 서류가 다 들어오면 25번지 등기 내주는 거지. 그 등기 났어. 25번지가. 그럼 A토지는 25-1이에 이거 A토지는 등기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지. 등기가 이거 등기 낸다는 말이지 이걸 등기 낸 거지 지금 B토지를. 이래고도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몰라. 나중에 얘가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여기에 건물을 쳐보자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측량이 필요하고 도면이 필요해서 측량 과정에서 바뀐 게 발견된 거야. 바뀌었네. 어떤 땅값이 비싸요? A가 비싸지. 그래서 매도조차 아유 매도인 씨 우리가 둘 다 착각했습니다. 25-1번지는 이게 25번지, 이게 25-1이네. 이 등기 잘못 난 등기 말소 시켜드릴 테니까 이제라도 이 등기 내주세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뭐래요? 땅 확 다르잖아. 아유, 내가 뭐하러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뭔데? 아, 계약서 펴봐. 계약서 뭐로 돼 있어요? 25번지를 평당 4천만 원씩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썼잖아. 아, 계약서 25번지에서 20번 등록이 됐죠. 싹 담는 거야. 이게 분쟁이 벌어지면 누가 중개해 인정? 이런 사람들 중요하지. 증인 신청. 자, 중개한 중개사는 그 당시 판사가 어느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코너에 있는 토지. 이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이 나오면 이 잘못 났는 게 말소시켜버리고 이거 등기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때 이 잘못 났는 게 잘못 난 등기야. 이 잘못 난 등기는 등기 나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B토지 등기한 건 무효야.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이 B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유는요. 등기 났다가 유효한 게 아니잖아. 301호를 매매하면 뭐가 등기내야 돼? 아, 301호가 등기내야 유효한 거지. 매매는 301호 매매해놓고 등기를 103호 등기내버리면 그게 유효해 그게?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A토지를 매매하면 A토지가 등기내야 유효한 거지. 매매는 A토지 매매해놓고 토지를 B토지 등기내면 B토지 매매한 적 없잖아요.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얘는 B토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토지가 잘못 난 등기가 이미 병원에 넘어갔어. 병은 또 선이래. 선이 사람들 넘어갔다면 얘는 병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내 앞에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이 무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따라와야 대한민국은 등기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무효인 등기 밑거래한 사람 법 받을 수 없다.
이게 무효잖아. 내 앞 사람이 무권리자 권리가 없잖아. 그게 승계취득이잖아. 이전대 승계잖아.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이 승계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민법은요. 등기 공신력도 없어서 등기 믿고라는 사람이 선이어도 소원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취득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원취득이 안 된다. 2번. 이때 세 번째, 이 경우에 차고, 언뜻 보면 이게 차고야, 차고가 아니야. 차고지, 뒤바꿔라도 착각이지. 그렇지만 이 경우에 오페 무연칙을 문제 풀 때 차고원인으로 취소하여 이 말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페 무연칙에서는 차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발생치 않아. 왜 발생치 않아요? 이게 차고라 그러면 일단 이 등기가 뭐라는 거야?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하는 거지.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 없잖아요. 이 차고 문제라면 일단 유효하다는 뜻이야. 이 잘못 난 게 일단 유효한 게 처음부터 무효야.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차고는 취소할 여지가 없는 거야. 이 등기가 만약에 차고라 그러면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차고에서는 얘가 선이라면 보호받잖아. 처음부터 이 등기 뭐다? 잘못 난 무효인 등기야.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이 있을 여지가 없잖아. 오페 원칙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차고는 취소하 이 말 쓰면 안 된다. 이때 마음과 마음으로 합의했다. 1년 전에 마음과 마음으로 합의했던 A 토지 매매 계약, 매매 계약으로서는 유효다 뭐다? 유효하다. 마음과 마음이 A 토지 의미했잖아. A 토지 매매로서는 유효하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얘기야. 다섯 번째. 자, 이 경우에 A 토지 매매한 건 A 토지야. 잘못 난 등기는 B 토지, A 토지, B 토지 둘 다.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은 둘 다 없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맞는 짐은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A 토지, B 토지 둘 다 A 토지, B 토지 둘 다 소유권 취득은 둘 다 없다. 소유권 취득 둘 다 없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맞는 짐은 A 토지 등이 났어 안 났어요 현재? 등기 없이는 소원취득 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형식주의야. 장음차 소원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등기 안 났어. 이건 등이 나더라도 뭐야? 무효야.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A 토지도 B 토지 둘 다 소원취득은 없다 그래야지. 다만 A 토지 매매. A 토지 매매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을은 잘못 난 등기 B 토지 등기를 말소시켜주고 얘가 쫓아서 A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등기 안 나면 무슨 A 토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둘 다 소유권 취득은 없는 상태. 다만 A 토지 매매로 유효하다는 거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뜻이 아니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안 돼. 둘 다 소유권 취득이 없지. 다만 A 토지 매매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가만 쫓아가서 A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A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면 틀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다 봤네. 이거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올해는 내가 선생님부터 하면 4년을 건너뛴 적은 없어. 이 오프시 무연칙이 올해 4년째 들어와요 지금 이게. 오케이. 이것 때문에 보는 거다. 불평등 때문에 한번 거기 좀 정확히 해주시고. 자, 의사표시 파트 10분 쉬었다가 의사표시 볼 거예요.